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샤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려주셨던 Q&A 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정렬이나 통증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한 분 한 분 다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을 주셨거나 질문을 안 주셨었어도 그 통증이나 또는 호흡에 대한 질문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쭉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자격증이나 요가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훑고 그 뒤쪽으로 가서 정렬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가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현재 요가 경력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가 자격증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취득을 하셨는지, 어디서 취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요가 자격증을 추천을 하시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요가 자격증은 처음에는 대한요가협회라는 곳에서 1급하고 2급을 수료를 했고요. 협회에서 배운 걸로는 도저히 수업에서 사용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딱 들어서 이제 제가 다녔던 요가원의 선생님께 여쭤보고 추천받아서 W요가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티처 트레이닝을 따게 되고 그리고 핸즈온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이제 김경석 원장님께 가서 다시 드릴시티에서 TTC를 한 번 더 따게 됐고요. 그리고 해부학에 대한 그리고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책을 계속 보고 그래도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물어 에리카 선생님의 해부학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블랙볼 앤 근막 테라피라는 에리카 선생님의 교육을 2번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안잘리 선생님의 인요가 TTC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찾아서 계속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지금 따고 싶으시거나 또는 요가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어떤 걸 추천을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한테 DM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데 요가 자격증을 추천하시나요? 직업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요가 자격증은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일단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가의 깊이를 배우고 싶다면 수련을 통해서 깊이를 더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가 서적을 읽으면서 깊이를 더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혹은 워크샵 TTC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워크샵 같은 거를 천천히 찾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테라피 워크샵이 있을 수 있고 하타 워크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요가만 중점적으로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워크샵 천천히 들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뻣뻣해도 요가 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예스예요. 뻣뻣하셔도 요가 강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업에서 나누는 거를 정말 즐겨 하시고 내 스스로가 요가를 정말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뻣뻣하거나 유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가 강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이 처음부터 유연해서 요가 강사를 한 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몸이 굉장히 뻣뻣했던 편이었어서 근데 대신에 제가 수련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이나 회원님들이 변화하시는 부분들이 그게 저는 너무 좋았고 행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요가 강사를 하게 된 거라 지금 요가 강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렬에 대한 질문들로 넘어갈게요. 호흡
호흡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숨쉬기 힘든데 이거를 참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물러나야 되는 건지 이 숨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서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룰게요. 숨을 쉬게 하는 근육은 하나요. 횡격막. 횡격막이고 호흡을 보조하는 근육들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막아내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게 하는 경우에는 횡격막 근육이 하나라고 했죠. 갈비뼈가 이 팔꿈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팔이 횡격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진과 동시에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는 갈비뼈가 중앙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횡격막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과정 안에서 내 갈비뼈를 몸의 앞면에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흉근, 가슴 앞쪽에 대흉근이라던가 복부의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 복횡근 그리고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늑간근 그것들이 계속 수축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그 펼쳐지는 움직임들을 근육 전체가 다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계속 짧아지고 숨을 쉬면서 호흡이 짧아지니까 육체가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압은 계속 머리로 올라가게 되겠죠. 특히나 후구라는 경우 몸의 앞면이 항상 짧아져 있고 이 숨을 다 막아내는 근육들을 갑자기 이렇게 열려고 하다 보니까 꽉 조여졌던 근육들이 팽팽하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호흡을 할 때 여기 근육들이 계속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면을 열고 허리를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후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의 앞면을 열어내는 것들. 이 앞면의 근육들이 자꾸 짧아지기 시작하면 목에도 부정열이 생기면서 호흡의 양이 30% 이상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어깨, 가슴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 허벅지 소전자에 붙어서 골반뼈와 허리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장요근이라는 그 근막이 횡격막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하지에서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것 또한 호흡을 길게 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구를 할 때는 로어런지, 앞면을 충분히 열어내는 것들, 그리고 부장가사나 기본적인 백밴드 안에서 몸의 앞면이 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움직임을 계속 느끼며 호흡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좀 편안한 백밴드 안에서 먼저 호흡을 깊게 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깊은 동작으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깊은 동작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하기가 힘들면 살짝 전 단계로 물러나셔서 다시 호흡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깊은 동작으로 넘어가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 있는 상태에서 참으면서 그 동작을 유지하면 그게 부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육들이 꽉 조여지면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호흡이 먼저 따라와야 된다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몸을 들어 올리는 언밸런스 동작에서 팔 힘이 부족한 건지 복부 힘이 부족한 건지 잘 늘지가 않습니다. 어떤 동작들을 더 연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몸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팔의 힘이 강하거나 복부의 힘이 강한 것보다는 안쪽에 속근육의 코어 근육이 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의 왔다 갔다의 이동을 내가 몸으로 스스로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중의 이동을 잘 느낄 수 있는 건 바카사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카사나를 할 때 최대한 손가락 끝쪽까지 체중을 옮긴 다음에 한 번 더 푸시 밀어내셨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다시 앞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푸시 밑등 쪽으로 힘을 옮겼다가 다시 내려가고를 반복하시면서 왔다 갔다의 그 체중 이동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 몸을 지지하기 위한 팔 주변이나 손의 힘에 근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체중의 이동이에요. 가벼운. 그래서 요령을 조금 찾을 수 있게끔 왔다 갔다 스스로 자꾸 체중을 이동시켜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하타 요가에서 오랫동안 홀딩하는 이유, 그리고 카포타아사나에서 허벅지가 쥐가 나는 이유, 그리고 어깨 회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타 요가에서 오랫동안 홀딩하는 이유는, 하타 요가는 사실 육체 수련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체와 몸의 수련. 그리고 한 동작에서 홀딩을 오래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숨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근육들을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고,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아무래도 하타 요가에서 뒤쪽으로 갈 때 동작들이 굉장히 딥하잖아요. 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예열할 수 있게끔 길게 홀딩을 하는 것 같아요. 몸의 근육들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깊은 동작들이 무리가 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홀딩하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카포타아사나에서 허벅지가 쥐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카포타아사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라자 카포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장가에서 다리를 접는 동작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체가 가기 전에 다리가 오려고 하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무릎을 더 접어주는 힘을 많이 써야 돼서, 그래서 근육들이 과긴장을 하다 보니까 쥐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자 카포타 동작을 할 때 가끔씩 한쪽 다리만 쥐가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상체가 가기 전에 계속 다리가 머리 쪽에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턱하고 가슴의 연결성으로 명치뼈를 계속 들어서 머리가 뒤를 밀어내는 움직임들을 조금 더 잡아보시고, 다리 자체는 발끝하고 엉덩이 주변에는 힘을 좀 놓고 아래쪽으로 살짝 골반을 끌어내려주는 움직임들을 더 집중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오려고 하기보다 머리가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깨 회전. 이 어깨 회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잘못된 정렬에 의해서 부딪힘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해골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통 후굴이 깊어지려면 어깨 회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근데 어깨 회전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근육들이 팔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 회전을 보조해주는 근육들이 있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소켓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여기 앞쪽이 쇄골뼈고 이게 견봉이죠. 근데 견봉을 회전을 할 때 팔을 이렇게 들어서 어깨를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딱 충돌이 일어나면서 찝히는 현상이 내가 몸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어깨를 회전할 때는 최대한 팔을 앞으로 돌린 상태에서 안으로 내회전을 시켜서 들어 올려야 부드럽게 어깨 회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어깨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가 열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꿈치가 귀 옆머리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발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쇄골하고 견봉에 있는 부분에서 계속 찝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회전을 할 때는 팔뚝 자체가 안쪽으로 충분히 내회전이 된 상태에서 광배와 어깨 그리고 소원근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려야, 그래서 팔꿈치가 귀 옆머리까지 온 상태로 이렇게 늘릴 것처럼 발을 잡아주셔야 어깨 빠짐없이 이 팔과 몸통의 연결성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고 관절의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팔꿈치의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습관에 의해서 많이들 어깨를 좀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여기 충돌 생기면서 근육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찝히면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발을 잡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어깨를 회전을 시켜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 몸통의 움직임과 연결시켜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깨 회전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한쪽 목이 굉장히 불편하시대요. 고양이 휴식 자세를 하는데 특히나 목이 눌려서 너무 불편하고 전사 첫 번째 자세를 할 때도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시선이 정면을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슈탕가 정렬에서는 전사 첫 번째를 할 때 고개를 뒤로 이렇게 훅 젖혀버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렬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굳이 목을 그렇게 뒤쪽으로 꺾어서 머리의 무게를 목에다가 다 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근막의 연결성과 턱과 가슴의 연결성을 가지고 명치가 들린 만큼만 시선이 가볍게 하늘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경추를 그렇게 꺾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목이 불편하시다면 뒤로 젖히지 말고 시선은 계속 정면을 향하세요. 팔도 마찬가지로 너무 귀 뒤쪽으로 가 있을 필요 없이 살짝 사선 방향. 들이시티만 엄지손가락을 향하면 되잖아요. 고개를 꺾을 필요는 없어요. 살짝 엄지손가락을 향할 수 있게 내가 지금 뻗어나가는 방향만 시선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목에 뒤로 젖히는 통증은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한쪽 목의 공간이 더 좁아요. 그래서 우르드바 무카 아사나를 할 때 가슴이 아직 위쪽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고개를 젖혀버리면 경추가 굉장히 유연하기도 하고 머리의 무게를 목이 다 감당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홀딩하다 보면 저는 팔까지 저릿저릿하거든요. 디스크 증상처럼. 그리고 그 목의 눌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통증들이 반대쪽 허리로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 허리 통증을, 목과 허리 통증을 어떻게 벗어났냐면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어깨를 최대한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슴을 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승모근이 올라오지 않게 아래쪽으로 충분히 끌어내린 다음에 머리가 무언가를 민다 생각하면서 뒷목하고 흉쇄 유돌근의 힘을 계속 잡고 고개를 뒤로 넘기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수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 뒤쪽에 힘이 생기면서 허리 통증이 정말 신기하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젖힐 때 그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가슴이 들릴 만큼만 고개를 천천히 뒤로 향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목 쪽에서의 내 머리를 받쳐주는 그 힘 자체가 일단 강해져야 고개를 뒤로 젖힐 때도 경추에 이렇게 꺾여있는 상태가 아닌 연결이 된 상태에서 고개가 젖혀지기 때문에 목에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성이 집중하면 나중에는 머리에서 경추에서 꺾이는 느낌보다는 흉통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집중하면서 수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양이 휴식 자세를 할 때 대부분 명치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턱만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부장가사나에서 고개를 젖히는 그 원리랑 똑같아요. 명치가 먼저 바닥에 닿아 있고 그리고 나서 턱이 연결이 돼야 목에서의 그 많은 하중을 견디는데 조금 덜어낼 수가 있는데 가슴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이렇게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전히 상체의 무게를 목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간격을 조금 넓게 벌리셔도 좋고 손과 발에서 앞뒤로 이렇게 매트를 늘릴 것처럼 밀어내는 힘을 잡으셔서 그 힘을 골반 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힘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턱 쪽으로 누르고 있다 보니까 뒷목이 불편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양이 휴식 자세 할 때는 복부 반달을 잡고 골반 자체가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주는 힘 안에서 아래로 눌리는 느낌보다는 위로 드는 힘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목은 정말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척추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그만 뼈대이기 때문에 목 자체는 굉장히 신경 써서 겉근육에 힘 계속 잡으면서 가셔야 다치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운독에서 한쪽 날개뼈가 앞으로 심하게 튀어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다운독이나 플랭크 자세를 더 잘 잡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신대요.
일단은 너무 예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사람마다 체형과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다운독의 형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분을 제가 체형을 사진으로 직접 봐야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한쪽 어깨가 회전이 잘 안 이루어지시거나 혹은 척추가 이렇게 S자로 휘어 계셔서 한쪽 등이 이렇게 밀려 나온 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증상은 다양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답변을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상상만 하면 한쪽 어깨가 이 회전이 안 되거나 혹은 S자 형태로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으셔서 한쪽 등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너무 힘을 써서 가슴을 누르려고 하시면 되려 안 돼요. 그 분은 손 사이를 조금 더 넓혀서 공간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시거나, 그리고 사이드 밴드, 양쪽 옆구리의 길이가 너무 차이가 많으면 그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수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밴드의 길이로 양쪽 옆선의 공간을 조금 더 만드는 것. 정굴 시 하복부 힘을 주는 것과 빼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굴에서 제가 상체를 숙일 때 하복부의 긴장을 풀어내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나타났네요.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 우리 왕자 생기는 근육이 있잖아요. 걔가 이렇게 세로로 붙어져 있으면 끝자락은 여기 치골뼈에 붙어져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근육은 운동 근육,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육이라면, 이 밑에 부분에서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자세 근육으로 활용이 돼요. 근데 이 복직근 자체가 짧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직근이 짧아지면서 앞쪽 치골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그러면 허리가 뒤로 밀려나겠죠? 그 상태에서 햄스트링은 수축이 될 거고, 상체를 앞으로 숙일 때 이 형태로 정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복부의 길이가, 하복부의 길이가 길어져야 상체를 정굴을 할 때 아래털이 묘추의 완만한 커브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하복부에 부드럽게 힘을 빼고 내려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비 자세나 정굴 동작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복부 겉근육이 내쉴 때 볼록하게 앞으로 내밀어져서 힘을 쓰면 앞쪽 골반뼈를 자꾸 끌어당기면서 아래털이가 뒤로 동그랗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가를 할 때 근육은 과하게 수축이 아닌 부드러운 수축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그 수축을 할 때도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수축이 있고, 이렇게 길게 늘려서 수축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길게 늘려서 수축을 한 상태가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근육은 늘 부드럽게. 훅을 시 C자 커브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많이들 훅을 할 때 골반 먼저 내밀고 상체를 이렇게 뒤로 젖히라고 하는데, 저도 그 정렬을 예전에는 따라갔었어요.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 백밴드를 하면서 요추에 계속 기대다 보니까 한쪽 허리가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백밴드를 하다 보니 계속 찝히고, 그래서 한의원을 항상 매일 드나들면서 침 맞고 그러면서 수련을 했었는데, 제가 요추 C자 커브의 움직임들을 계속 가지면서 그런 통증들이 천천히 벗어나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골반부터 먼저 내밀고 아래털이를 주저앉아서 가게 되면 그 청골과 아래털의 공간이 더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확장이 아닌 그냥 꺾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척추의 공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후구를 하는 건데, 그 본질이 사라진 거잖아요. 더 눌리고 더 찝히고 공간을 접게 만들고, 거기다가 반대의 힘이 없으면 가슴은 이렇게 무너져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상체 무게감이 오롯이 아래 털이 주변에만 실리겠죠. 그래서 C자 커브를 만드는 이유는 척추의 본연의 커브, 아래 털의 본연의 커브를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위쪽에서의 가슴의 앞쪽으로의 C자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C자 커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집듯이 가시면 후굴의 각도가 더 깊어지거든요. 근데 골반을 먼저 내밀고 상체를 이렇게 눌러서 가게 되면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형태로 그냥 툭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자 커브를 만들어서 앞에서 첫 번째로 후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굴력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한 번 더 제가 동작하면서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꼬리뼈가 안 좋아서 꼬리뼈 통증을 달고 사는데 선생님처럼 후굴 왕이신 분들의 후굴시 정말 아픈 곳이 없나요? 선생님 후굴 하실 때 너무 멋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후굴을 처음에 했을 때 아래털이랑 꼬리뼈 주변 청골 쪽에서의 통증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굴을 계속 수련을 하고 하타 수련을 하면서 아래털에서 올라오는 통증들이 점점 근육통처럼 중간등으로 올라가고 위쪽 등으로 올라가고 목 쪽까지 올라가더니 이제는 사실 깊은 후굴을 해도 허리의 통증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고 올라와서는 파스 바른 것처럼 허리가 쫙 되게 시원해진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찌릿찌릿한 통증은 내가 간격을 너무 좁게 써서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올라오실 거고, 그럴 때는 후굴의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셔야 돼요. 정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후굴 방법으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 묵직하고 기분 좋은 자극들이 천천히 위로 올라오면서 후굴을 하셔도 기분 좋고 호흡도 기분 좋게 하실 수 있고, 후굴을 유지를 하면서도 더 이상 통증이라는 걸 느끼실 수 없을 거예요. 하누마나사나를 하는데 몸통이 정면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잘 앞뒤로 찢어지긴 하는데 앞을 바라보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누만이나 또는 안자네이 아사나, 다리를 앞뒤로 찢는 동작 안에서 다리가 정확하게 아래를 향하지 않고 무릎과 새끼발가락이 바깥을 향한대요. 무릎이나 발목의 유연성 관련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자, 이게 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요근. 이 허벅지 안쪽 소존자에 붙어서 골반 이렇게 쭉 당겨서 뒤쪽 허리에 붙어요. 요근은 이 상태로 몸의 앞면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아져서 뒤쪽 허리에.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찢는 동작 안에서 지금 무릎이랑 새끼발가락 바깥쪽을 향하셨다면 이 다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셨거나, 혹은 이 요근이 짧아서 허벅지 스트레칭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딸려간 거죠. 그래서 얘를 앞쪽으로 돌려오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요근 자체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여기 축을 사면서 얘가 앞으로 데리고 와줘야 요렇게 늘리면서 근육을 길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누마나사나에서 다리를 앞뒤로 찢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찢어버린 거죠. 이렇게 골반이 다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릎도 바깥으로 빠지고 발끝도 바깥으로 아웃되고,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을 골반 대비로 조절을 하고 내려가실 때 뒤쪽에 있는 다리랑 안줄을 충분히 돌려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누르듯이 힘을 쓰셔야 요근과 햄스트링을 같이 쓰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골반을 열어낸 상태에서 다리만 찢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백밴드를 하게 되면 한쪽 허리가 또 찝히게 되고 굉장히 정렬이 다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다리를 안쪽으로 감아주는 그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이나 이런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걔가 앞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누르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이 아니고 일단은 골반이 너무 열려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발가락 펼쳐서 발등과 정강뼈가 아래로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허벅지를 안쪽으로 내회전시켜서 요근을 제자리로 찾아오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발가락 펼쳐서 뒷발등이 누를 때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천정을 향해주게 발의 모양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무릎을 들어서 돌렸다가 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골반의 위치를 계속 찾아 나가보세요. 골반보다 앞뒤로 갈랐을 때 이 폭이 이렇게 좁아버리게 되면은 골반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허리가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조금 더 넓게. 그래서 얘가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아는 대로 나눠드리긴 했는데 약간의 TMI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외에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제가 Q&A 영상을 조금 한 번씩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언제든지 궁금증이 생기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정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